오늘 영상에서는 직업으로서의 미술치료사가 가진 장점들, 미술치료사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입니다. 제가 올해로 미술치료사의 길을 걸어온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술치료사 초기에는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막 수시로 들 정도로 너무나 안정되지 못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진짜 미술치료사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을 이 일과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미술치료사의 현실이라는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은 특히 취업과 수입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나의 노력과 성장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술치료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의 가치 있고 현실적인 장점도 많은 직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입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내 시간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미술치료사의 수입은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미술치료사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고정적이지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미술치료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다양한 임상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경력을 쌓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초기에는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경력을 쌓아 나가다 보면 꾸준하게 나를 찾는 임상처가 생기게 되고 시급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스스로 내 시급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사로서의 역량을 쌓고 나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임상미술치료뿐만이 아니라 특강이나 강의까지 나의 일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되고 3만 원이었던 시급을 30만 원 또 그 이상으로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상방을 얼만큼 열 수 있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수입이 고정적이지 못하더라도 나의 노력과 열정이 다름 아닌 내 가치로서 환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적 가치를 높이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미술치료사의 직업적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술치료사는 단지 워킹맘이 아닌 드림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에게 육아를 하는 것은 직업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육아를 하면서 오히려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6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갑작스러운 출장이 너무 많아서 부부가 안정적으로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녔다면 99% 일을 그만두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술치료사는 한 기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매여 있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임상기관이라든지 내담자와 협의를 해서 미술치료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로서의 경험은 미술치료사로서의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미술치료사로서의 제 꿈을 더 크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 사랑하는 아이의 엄마라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회적인 정체성도 개인적인 성장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일과 육아 그리고 자기 개발까지 병행할 수 있는 이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이 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세 번째, 미술치료사는 퇴직이 없는 평생 직업입니다. 미술치료사는 퇴직을 해야 할 정년이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가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은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담긴 마음을 보는 통찰의 눈은 점점점 밝아지기 때문이죠. 또 인생의 경험에서 쌓인 정서적인 성숙은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이 일에 대한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내담자 입장에서도 미술치료사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의 역할이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는 나이가 들수록 만날 수 있는 내담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내담자라도 저보다 인생의 경험을 훨씬 많이 한 미술치료사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치료사로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쉽기보다는 오히려 반갑고요. 직업적인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과정으로서 느껴집니다. 네 번째, 미술치료사는 정서적인 소진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포만감과 내면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미술치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정서적으로 소진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버겁고 지치는 것이죠. 내담자들의 힘든 감정이 그대로 제게 전달되었을 때 그 감정을 스스로도 처리하지 못해서 끙끙 앓은 적이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적인 증상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반응이 없는 내담자들에 대한 집단 미술 치료를 진행할 때 그 묵직한 분위기에 압도돼서 진행도 잘 못하고 진땀만 뻘뻘 흘리면서 실수를 하고 일이 끝나더라도 그 좌절감이나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막상 이런 얘기를 할 데도 없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미술치료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비관적인 혼잣말만 계속 되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힘든 순간을 어떻게 저떻게 버텨 넘기고 또 공부하고 미술치료사로서의 내공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것보다 반대로 정서적인 충족의 경험이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미술치료를 통해서 변화하는 내담자들을 보면서 그 힘든 순간 느꼈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헬퍼사이라고 하는 도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도 너무 많고요. 내담자들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느껴서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찰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포만감은 내가 내담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미술치료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들로부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내담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고 그로 인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술치료사의 직업적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물론 미술치료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심지어 보편적인 관점에서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치유의 힘을 발견하는 이 미술치료사의 역할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미술치료사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비전 있는 직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치료사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물론 고비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길을 한참 걸어나가고 있는 중인 입장에서 앞으로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